자, 그러면 우리 화학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중요한 것들만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화학이 인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래서 화학의 유용성이라는 게 나오고, 첫 번째는 식량 문제를 해결합니다. 식량 문제, 그치? 그다음 두 번째는 의복 문제를 해결하고, 세 번째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강 문제까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제 화학에 의해서 인류가 혜택을 많이 받은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냐면 이 네 가지의 그냥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천연. 그러니까 자연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서 뭘로? 합성. 인간이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식량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천연 비료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천연 비료에는 뭐가 있지? 뭐 인분, 그다음에 퇴비, 뭐 등등등 있지. 예를 들어서 뭐 낙엽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냐, 부패시키고거나 아니면 소똥. 뭐 시골에 가면 아직도 소똥 냄새 많이 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거 없을 때는 뭐 사람 똥을 이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천연 비료만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산업혁명을 지난 이후에는 어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인류의 수가 당연히 식량이 어떻게 된다? 부족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고, 이 천연 비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화학 비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질소라는 친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질소. 이 질소는 뭐야? 단백질의 주성분이야. 단백질 주성분.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건 동물이건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물 다음으로 많이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단백질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질소라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해야 됐고, 질소를 가지고 이제 반응을 시켜야 되는데, 대기 중의 질소는 지금 요거 바로 먼저 밑에 거 얘기합시다. 대기 중의 질소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렇게 삼중 결합을 하고 있어. 질소는 삼중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떻더라? 안정하다라고. 매우 안정해. 그러니까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 자연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질소를 어디에 이용해? 과자 포장 충전 기체 같은 걸로 이용을 하지. 반응을 했다면 못 쓰겠지, 당연히. 근데 이 매우 안정한 질소가 고온 고압에 노출이 돼버리면, 그리고 수소라는 기체하고 만나면 암모니아라고 하는 생명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론 이 암모니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진 않아. 이거를 화학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암모늄 이온이라던가, 예를 들면 NH4 플러스 뭐 기타 등등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식물에게 비료를 주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질소를 최초로 합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질소를. 그래서 질소를 합성해서 암모니아라는 걸 만들 수 있다는, 합성하는 방법을 찾아낸 게 바로 하버와 보슈. 그래서 이 질소 비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다음 인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이용이 되냐면, 자, 생명과학에 가면 우리가 이제 ATP라고 해가지고 생명체 내에서 필요한 에너지 원으로 이용이 된단 말이야. 에너지. 이런 것들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칼륨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동물 같은 경우는 신경에 이용이 된다라거나 뭐 그런 것들로, 식물 같은 경우는 뭐 열매, 과일을 맺는다거나 그런 거에 이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질소하고 인, 요 두 친구가 매우 중요한 친구들이구나라는 거 좀 기억하면 좋겠지. 요 옆에도 나와 있어. 공기 중의 질소는 직접 이용하지 못한다. 우리가 인체가 호흡을 하잖아, 사람이. 그지? 호흡을 할 때 공기를 들이마셨는데 그러면 질소 안 들어오고 산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질소도 들어가. 다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날숨을 통해서 질소는 그대로 나온다는 거지.
산소는 흡수가 돼가지고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질소는 들어갔다 그대로 나와. 그래서 고온 고압 그리고 촉매까지 집어넣어서 암모니아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더라.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학2에 가면 또 나오기는 해. 화학2에서 이 반응 속도 같은 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그런 것들에서 또 나오긴 한다. 근데 지금은 알 필요는 없다. 자, 뭐 고온 고압도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압력은 세면 셀수록 좋지만 또 압력이 너무 세질 수 없고 온도는 반대로 낮으면 낮을수록 또 좋아. 반응이 잘 일어나. 근데 또 낮다고 해서 또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 반응 한 번에 일어나는 반응은 많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 우리는 사실. 그래서 고온 고압의 촉매를 이용을 한다. 이걸 통해서 이제 화학 비료,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증대함으로써 식량난을 해결하게 되는 거지. 특별히 이 하버라는 학자는 독가스를 제조하던 독일의 전쟁 영웅이었어. 이 하버는. 그렇지만 이 식량난을 해결한 공로에 의해서 노벨상을 수상을 합니다. 근데 말년에는 자신이 만든 독가스에 죽어. 유대인이었거든. 뭐 그런 안타까운 비화들도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살충제와 제초제. 뭐 살충제, 제초제도 요즘에는 없으면 안 되지 거의, 그치? 그러다 이제 뭐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 살충제, 제초제를 쓰지 않는 뭐 유기농 이런 것들이 또 등장을 하긴 하는데 잡초나 해충의 피해가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배추 이파리에 벌레들이 먹은 그런 구멍 같은 것들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찾는 분들도 있어. 왜냐면 이건 유기농이구나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 유기농으로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오리. 뭐 이런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 그런 것들까지 고려할 그런 여유가 없었지. 그래서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 살충제, 제초제. 그다음에 이제 비닐하우스는 이제 비닐이 등장하면서 비닐하우스가 등장하는 게 되겠지. 비닐하우스 계절에 상관없이 작물 재배가 가능하니까 뭐 예를 들면 하우스 수박이라던가 하우스 딸기 이런 것들 하우스 비닐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곤충이 뭐냐면 단백질이 여기 밑에 써 있네. 자, 단백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단백질이 매우 풍부해서 뭐 메뚜기 먹어봤니? 안 먹어봤니? 메뚜기 맛있어. 쌤도 어렸을 때 큰어머니가 막 볶아가지고 주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막 이러고 그래서 도망 다녀 그랬었는데 어떻게 입에 한번 넣어봤는데 새우깡 맛이 나. 새우깡 과자. 맛있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밀웜, 그지? 이런 것들 이용하고 메뚜기, 밀웜, 번데기도 사실은 곤충이지. 번데기 같은 걸 많이 먹잖아, 사람들이. 그런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식량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의료 문제. 자, 천연 섬유에는 뭐가 있느냐? 지금 여기 나와 있지. 면, 모, 비단 이런 것들이 이제 천연 섬유들인데 문제는 이 천연 섬유들은 아무래도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인체에 더 부드럽고 촉감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지만 문제는 이거야. 대량 생산이 어려워. 이게 문제지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합성 섬유가 개발이 되긴 했는데 뭐를 가지고? 화석 연료, 석유 찌꺼기, 석유 찌꺼기를 이용해서 이 화석 연료에 석유 찌꺼기를 이용해서 이 합성 섬유들이 만들어졌다.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 요 세 가지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외에도 많아 사실.
최초의 합성 섬유이다. 그 다음에 미국의 캐러더스가 개발하였다. 그리고 어디에 이용이 되는지 뭐 스타킹 같은 데 이용이 되는 거 나일론 뭐 너무 잘 알지. 그 다음 폴리에스터 가장 널리 사용된다. 가장 널리 사용된다. 정도만 알면 되고 폴리아크릴 보온성이 있다. 이 정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나일론이지 당연히. 나일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화학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 나일론 만드는 실험 같은 거 하기도 해. 실제로 뭐 재료 간단한 재료들 몇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염료. 이게 이제 섬유들이 개발이 되고 나서 우연히 또 최초로 모브라고 하는 합성 염료. 염색약이지. 그러니까 말라리아 치료제를 연구하다가 발견이 됐는데 보라색이야, 보라색. 모브는 이제 어떤 보라색 덩어리인데 그거를 이제 만졌는데 손에 보라색 색깔이 물들고 몇 날 며칠이 안 지워지는 거야, 그 색깔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초의 합성 염료로 이용을 해. 그래서 이거 모브가 발견된 당시 몇 년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색깔이 보라색이야. 귀족들만 보통 이거를 하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미래 섬유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읽어보면 다 알지. 뭐 요즘에는 뭐 많지. 요즘 건 아니지만 뭐 고어텍스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쿨링 소재, 그다음에 뭐 히트땡 뭐 이런 거 있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외에도 뭐 고강도 섬유들, 예를 들면 방탄복이라던가 이런 등등등, 아니면 전류가 통하는 의류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주거 문제. 자, 이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부족하게 됐는데, 첫 번째, 이 화석 연료는 뭐야? 난방에 이용되지. 난방 또는 조리라고 하기보다는 취사? 여기 나와 있네. 난방과 취사에 이용이 된다.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우리가 더 다양한 이 안락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제 보온 효과지, 보온 효과. 보온과 식습관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소재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플라스틱뿐만 아니고 고무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섬유도 있고 등등등등 이 화석 연료를 가지고 대부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화석 연료에서 이 난방에 이용되는 건 보통은 뭐 있어? 처음엔 석탄이었다가 석유, 그리고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 있지. 이제 화석 연료가 사실은 요 세 가지야. 여기다가 쓸까? 여기다 쓰자. 이 화석 연료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만 하나씩만 조금 중요한 특징들을 알아두면, 석탄 같은 경우는 그냥 탄소 덩어리라고 보면 돼. 탄소. 이제 예를 들면 번개탄 이런 것들 있지. 탄소가 주성분이야. 탄소가 주성분. 그래서 이제 섬유 어떤 구성물들의 특징에 따라서 뭐 갈탄이니 무연탄이니 등등등으로 막 나눠져. 자세한 내용들은 뭐 우리 구글 있잖아, 그치?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 세특 같은 걸 쓰고 싶다, 석탄의 종류 같은 것들 좀 찾아보면 되고. 그다음 석유. 석유는 주성분이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얘는 뭐하고 뭐로? 탄소하고 수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지. 뭐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보통 우리가 이걸 LNG라고 많이 불러. LNG. 이제 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가스야. 그래서 얘들은 주성분은 CH4, 메테인이더라라는 거. 이 세 가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 재료 같은 경우는 방금은 이제 보온 효과, 그 난방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번엔 건축 재료인데 건축 재료 역시 뭐야? 천연 재료에서 시작을 해. 예전에 뭐 석기 시대 때는 막 움집 같은 거 아니면 동굴에서 살았거나 그랬었고 그다음에 그리고 조금 지나면 뭐 초가집 그리고 뭐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고 막 그랬었지. 그랬는데 이제 건축 재료가 바뀌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철. 철 같은 경우는 이 철의 재련 과정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의 재련 과정은 첫 번째 뭐야? 코크스의 산화. 조금만 얇게 해야겠다. 코크스의 산화. 자, 두 개의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두 개의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요 반응이고요. 자, 두 번째로 만들어진 이 코크스에 의해서 산화철의 환원. 환원이라는 건 산소를 띄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Fe2O3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요 일산화탄소 3개씩 반응을 하면 2개의 철과 3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철광석을 뭐하고 코크스와 넣어서 가열하여 얻는다. 이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불러. 산화, 환원, 반응. 뭐 요즘에 거의 철 안 쓰는데 거의 없지.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그다음 시멘트는 석회석을 가열해. 자, CaCO3를 가열하게 되면 CaO 산화칼슘. 지금 여기는 생석회라고 불러주는데 화학적 용어는 산화칼슘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모래와 자갈 그리고 시멘트를 섞어. 자, 요게 중요해. 요거 종종 언급이 됩니다. 압축하는 힘에는 얻었지만 강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에는 약하다. 그러니까 눌러주는 건 잘 버틸 수 있어. 근데 이제 팽창이 약하다라는 거지. 수축에는 강하지만 팽창에 약하더라. 요런 특징 정도. 거기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철근 집어넣으면 철근 콘크리트고, 그렇지?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통해서 얻어. 보크사이트. 뭐 알루미늄 사실 중요하진 않고 제일 중요한 게 철이야 사실은. 그다음 유리는 이산화규소를 통해서 얻는다. 이걸 통해서 뭐야 건축 재료에 섞는 게 뭐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면 될 거고요. 우리 중요한 포인트만 좀 잡고 넘어가자는 거지. 그다음에 건강 문제 뭐 있습니까? 아스피린과 페니실린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고요. 살리실산. 그래서 아세틸 살리실산 이렇게 아스피린이라고 불러주고요. 뭘로 쓰이느냐? 진통 해열제. 요거 좀 많이 실수하거든.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고요. 항생제는 세균을 제거하는 거지. 세균 죽이는 거지. 그리고 아스피린은 진통 해열제라는 거. 그래서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거고 얘는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하였더라. 됐습니까? 뭐 그 외에도 많지 사실은 뭐 이 정도. 그래서 각각 특징적인 것들만 하나씩 조금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부터가 아니지. 식품은 참. 그 식량 문제는 하버보슈법. 의류는 나일론. 그리고 주거는 철. 그리고 건강 문제는 아스피린과 페니실린. 요 정도를 조금 기억하면 돼. 여기서는 사실 문제가 많이 나올 게 없어. 뭐 많아야 한두 문제 정도 낼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